납세자분들한테 불리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개정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거주 보유한 기간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절세 지킴이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예고한 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들이 바뀔 예정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동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 비과세 관련된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개정사항은요, 아주 희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9억 원이 넘으면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요. 이 9억 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을 3억 원 인상한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억 원에서 12억으로 비과세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개정사항은요, 법이 시행되고 나면 그 시행 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아직 언제 시행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파실 계획이 있고 그 집이 9억에서 12억 사이다, 또는 12억이 넘는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집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매도 잔금을 치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세금이 비과세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죠. 제가 한번 샘플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샀을 때 가격이 10억 원이고 내가 지금 5억 원이 오른 15억에 집을 판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라고 할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지금 현 상태에서 양도 시점에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으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금이 6,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도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2억으로 올라간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팔았다, 잔금을 치렀다 라고 하면은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무려 4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잔금 일자를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새로 잡으시는 게 좀 더 절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준다라고 했죠. 자, 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40%를 해서 이걸 더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정사항은요,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까지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10년 40%,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10년 40%를 해서 80%를 주고 있었는데, 거주기간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다, 그러면 기존이랑 똑같아요. 최대 40%를 적용을 해주고요. 5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최대 공제율을 30%로 줄입니다. 1년에 4%가 아니라 1년에 3%씩 적용을 해서 30%. 그리고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양도 차익은 1년에 2%씩 해서 최대 20%. 10년 보유하면 20%를 해주고, 15억 원이 초과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그런 집은 최대 공제율이 1년에 1%씩 해서 10%까지만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계산은 이 양도 차익별로 이제 누진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들은 양도 차익 5억 원이 초과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가 80%가 아니라 뭐 70%라든지 60% 또는 최악의 상황에선 50%까지만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정사항은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 이후, 그 이후에 집을 사시는 분들, 취득을 새로 하시는 분들만 이 개정사항에 적용이 되니까요.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양도 차익과 상관없이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정 예정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개정 사항이 가장 납세자분들한테 불리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개정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기존에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한 채만 남게 되면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규정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외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또 다른 집을 팔고 나서 이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집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또 다른 집을 팔아서 최종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까지 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럼 비과세가 안 되게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이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집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비과세는 안 되지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최대 80%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보유 거주기간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보유 거주기간은 따로 보는 거예요. 최종 2주택 규정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바로 다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은 뭐냐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오래 거주 보유했다고 해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이 안 되면 장특공제를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거주 보유한 기간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정은 굉장히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 크리티컬한 규정인데 언제부터 적용 예정이냐?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피하시려면 2022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셔야 이 규정을 피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2023년 1월 1일자에 한 채만 남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판 그런 상태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피해 가시려면은 2022년 말까지 1세대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그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물건만 남기고 2022년 말까지 다른 물건을 모두 팔아야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줄어드는 거를 피해 가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불필요하게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정 사항들을 리브 부동산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리브 부동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고 궁금해하시는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리브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